이 변호사님, 일단 지금 특검이 청구하면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청구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만에 하나 예. 영장 발부가 안 돼도 예. 불구속 기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 구속이 안 되면 이게 뭐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 하거든요. 예, 구속 수사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그거 판단하는 거죠. 죄를 묻기 위해서 기소는 반드시 한다.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죠. 예. 예, 다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니 예. 끊임없이 이 그룹 회장단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하려고 하니 구속 수사하게 해줘라. 이걸 지금 요청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현재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 임원들이 예. 5명이 피해자로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그 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모든 것을 진술을 맞추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지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증거 은닉의 위험이 있는 거죠. 예. 5명이 누군가요? 전 4명밖에 안 나오는데.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예, 황성수. 자, 박상진 사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황성수 전무가 있죠. 두 분이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분들. 예.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 그 다음 최지성 미전실 실장. 예. 장충기 차장. 예. 요 4분. 그렇고 이재용까지. 아, 이재용까지? 예. 아, 돼지 새끼 될 뻔했네. 이재용을 계산 안 하고. 예. 그런데, 예. 지난번 청구했던 건 뇌물공여 횡령 위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추가된 게 재산 국외 도피. 예. 비덱스포스에 돈 80억인가 간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범죄 수익 은닉. 자, 근데 이런 게 만약 적용이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 계시나요? 그러니까 재산 국외 도피는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오, 저 80억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유죄라고 판단된 형량을 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은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5년이니까 80억 정도면 양형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예. 봐줄 경우는 반으로 깎는 게 있잖아요. 반만 깎을 수 있지. 예. 그 이하로는 깎을 수 없는 5년까지, 거죠. 최소 그러니까 5년이다. 판사의 재량을 법률로서 제한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런 최소 5년 이상. 사실상 뇌물의 버금가는 중대 범죄죠. 그리고 또 뇌물도 있잖아요. 뇌물 공여도. 뇌물 공여는 실제 금액이 많아져도 이 특가법 적용이 안 돼서 예. 형법상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 중범죄는 아니에요. 뇌물 수수는 예. 중범죄인데. 중범죄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근데 뇌물 공여는 좀 싸고.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5년이면 우리 법무부 용어로 이러거든요. 피고 지고 5바퀴 돈다. 꽃이 피고 지고 5바퀴 도는 게 이제 5년인데 네. 무척 긴 세월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몇 년형을 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들어가시더라도 빨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를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이 재청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왜 구속영장이 이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데 예. 지금 탄핵 소위 기각 요청 세력들 그리고 변호인단 이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 부실 수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탄핵 지금 처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소위 일부 세력 그러니까 뭐 고용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전에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덤태기로 소위 엮였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탄핵의 그 요인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연이어서 또 기각이 됐다 이러면 아까 첫 소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으로 기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 탄핵 그 찬반의 어떤 그 국민 여론전에 있어가지고 이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세력이라든지 이 변호인단의 이 기세 그리고 여론전에 있어서는 사실 승기가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본질,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이 처벌, 이 본질은 두째 치더라도 이 탄핵 국면에 있어가지고 이 기선제압이나 여론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난번에 뇌물 공여, 횡령, 위증. 그런데 지난번에 3건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죄명이 3건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뇌물 공여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을 안 했죠. 사실상 판단을 안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뇌물 공여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뇌물죄 대가관계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죠. 예. 그리고 삼성의 논리는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7월 17일 날 M&A가 끝났는데 예, 합병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병이 끝난 끝났는데 이후에 독대를 했다. 끝난 이후에 독대했고 그다음에 도와주기 시작한 건 8월 이후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돈을 먼저 주고 그 합병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예. 이 논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그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그 뇌물성으로 보기에는 좀 그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8월 돈 주고 난 이후에 공정위 문제, 그다음 또 말을 사준 문제 이런 게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닌가요? 우선 이제 특검에서 그 대가관계 부분을 예. 종전에 1차 영장 청구할 때는 예.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줬다고 이렇게 좀 협소하게 본 겁니다. 이번에는 1년의 과정이다. 그 합병을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에 국외 승계의 완성 과정. 그렇죠. 예컨대 이제 그 문제, 예. 예컨대 뭐 중간 금융지주회사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공정위에 예. 말하자면 그 주식 매각하라고. 주식 매각 숫자 부분을 좀 줄이는 문제까지 예. 이거를 1년의 과정을 이제 대가 관계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 자신의 승계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쭉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삼성으로부터 어떤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삼성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독대 이전에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수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몇 가지가 나왔죠. 특히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안종범 수첩 새로 발견된 청와대에서 언닉해놓았던 안종범 수첩 39권에 예. 3가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독대 일주일 전에 박상진 사장이 안종범 수석을 만나서 우리가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다.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 메모에 나옵니다. 예. 독대 일주일 전에요? 예. 그럼 7월 25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그리고 그거를 M&A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게 되면 합병 그렇죠.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이죠. 예. 7월 그렇게 10일이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서 합병 도와주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수십 차례에 통화를 하고 접촉을 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이 부탁한 것이 없다는 이재용 측의 주장은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것이 지난번 압수수색, 그 영장 청구할 때는 밝혀지지 없었죠. 않았었나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정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성과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공정위에서. 예, 합병 이후에 이제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 SDI를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공정위는 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각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공정위가 처음에는 1,000만 주를 이게 매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예. 했다가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이 500만 주를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압박을 한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500만 주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처럼 경영권 승계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거라고 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주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1차 영장 기각됐을 때, 기각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보완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때 이유가 대가 관계나 부정청탁의 소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약간 좀 법리 다툼이 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의 어떤 진행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채웠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영장에서 이제 좀 신의 한 수는 예.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 회장들도 이렇게 정말 목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예의 예. 주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기업들이 막았던 패러다임은 강요죄. 영장 이 재청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왜 구속영장이 이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데 예. 지금 탄핵 소위 기각 요청 세력들 그리고 이 변호인단 이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 부실 수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탄핵 지금 처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소위 일부 세력 그러니까 뭐 고영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전에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덤태기로 소위 엮였다라고 표현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탄핵의 그 요인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연이어서 또 기각이 됐다 이러면 아까 첫 소두에 말씀하신 인간은 중대범죄죠. 그리고 또 뇌물도 있잖아요. 뇌물 공여도. 뇌물 공여는 실제 금액이 많아져도 이 특가법 적용이 안 돼서 예. 형법상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 중범죄는 아니에요. 뇌물 수수는 예. 어, 중범죄인데. 중범죄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근데 뇌물 공여는 좀 싸고.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5년이면 우리 법무부 용어로 이러거든요. 피고 지고 5바퀴 돈다. 꽃이 피고 지고 5바퀴 도는 게 이제 5년인데 네. 무척 긴 세월이거든요. 저는 그 뭐 실제로 몇 년형을 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보통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들어가시더라도 빨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얼마를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들이 예. 5명이 피해자로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그 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모든 것을 진술을 맞추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지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증거 은닉의 위험이 있는 거죠. 예. 5명이 누군가요? 전 4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예, 황성수. 자, 박상진 사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황성수 전무가 있죠. 두 분이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분들. 예.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 그 다음 최지성 미전실 실장. 예, 장충기. 장충기 차장. 예. 요 네 분. 그렇고 이재용까지. 아, 이재용까지? 예, 예. 아, 돼지 새끼 될 뻔했네. 이재용을 계산 안 하고. 예. 그런데, 예. 지난번 청구했던 건 뇌물 공여 횡령 위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추가된 게 재산 국외 도피, 예. 비덱스프스에 돈 80억인가 간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범죄 수익 은닉. 자, 근데 이런 게 만약 적용이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 계시나요? 그러니까 국외 재산 국외 도피는 그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오, 지금 80억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 형량을 정할 때, 유죄라고 판단된 형량을 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은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5년이니까 80억 정도면 양형 기준에서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예. 봐줄 경우는 반으로 깎는 게 있잖아요. 반만 깎을 수 있지. 예. 그 이하로는 깎을 수 없는 5년까지, 거죠. 최소 그러니까 5년이다. 판사의 재량을 법률로서 제한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런 최소 5년 이상. 사실상 뇌물의 버금 이 변호사님, 일단 지금 특검이 청구하면서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청구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만에 하나 예. 영장 발부가 안 돼도 예. 불구속 기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 구속이 안 되면 이게 뭐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 하거든요. 예, 구속 수사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그거 판단하는 거죠. 죄를 묻기 위해서 기소는 반드시 한다.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죠. 예. 예, 다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니 예. 끊임없이 이 그룹 회장단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하려고 하니 구속 수사하게 해줘라. 이걸 지금 요청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현재 어쨌든 삼성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 임원